유튜브를 보다가 민경훈님이 다행이다를 어떤 느낌일까 생각이 들면서 보게 되었는데, 제가 평소에 간과하던, 그리고 학생분들에게도 노래란 정말 넓은 범주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래하는 플레이어로서 중요한 요소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음정 박자, 호흡 발성, 감정, 음역대, 물론 정답은 없고 다 나름의 이유대로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플레이어라면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경훈님의 다행이다 앞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앞부분 들을 때 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변하는 것을 혹시 들으셨나요? 그대를 만나고는 그냥 말하는 톤으로 내추럴하게 갔다가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안의 공간을 넓혀줘서 좀 더 두꺼운 소리를 쓰고 계십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민경훈님의 노래 특징 중 하나가 남성다운 느낌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왜 대부분 남성분들은 남자다운 느낌이 강한 것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후두가 내려감에 따라서 목구멍의 공간도 더 넓어지고 더 묵직하고 굵은 남자다운 톤이 나옴에 따라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향기의 멋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경훈님이 남성 팬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균일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발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노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의 변화를 주는 것이 이런 대중음악이나 실용음악에서는 더 좋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를 안고서 하면서 그대의 손 호흡을 살짝 섞어주고 꼬서 오면서 호흡이 새어나지 않게 다시 볼륨 조절을 해주고, 그대를 안고서 그대를 안고서 계속해서 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딱 중음역되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르기도 애매하고 가성으로 처리하자니 너무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민경훈님은 이 미들톤을 너무 적절하게 딱 잘 잡고 계세요. 가시 같은 노래도 도입부 치고는 조금 높게 시작하는 편인데, 민경훈님이 이 미들톤을 너무 잘 쓰셔서 이러한 부분의 음역대를 내셨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그리고 아까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 했던 톤과는 되게 상반되게 예쁘고 깔끔한 톤이죠. 아까처럼 중후한 톤도 있었다가 지금은 되게 미소년스러운 톤으로.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베스킨라빈스 마냥 여러가지의 맛을 저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부분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음이 낮아질 때는 톤이 조금 어두워지고, 음이 올라갈 때는 다시 미소년스러운 톤이 나오고, 또 낮아질 때는 다시 살짝 어두워지고. 잘 들어보세요.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대부분은 그냥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민경훈님은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이런 식으로 내추럴한 톤과 살짝 어두운 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만의 스타일과 창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자, 이제 후렴인데요. 후렴에서는 민경훈님의 스타일이 조금 더 짙게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민경훈님은 락이 기반이 되어 있는 가수잖아요. 락이라는 장르는 아무래도 노래할 때 더 강한 느낌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드럽게 이어지고 흘러가는 느낌보다는 중간중간에 어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정님 거를 먼저 들어보면 젖은 지붕 밑에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어택이 그렇게 크지 않은 느낌인데, 민경훈님은 젖은 지붕 밑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이런 식으로 호흡적으로도 발음적으로도 어택이 들어가 있죠. 젖은 지붕 밑 젖은 지붕 밑 젖은 지붕 밑 젖은 지붕 밑 특히 발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격음이라고 하죠. 가나다라 이런 느낌보다는 카나타라 이런 느낌에 가깝게 발음을 하시면서 어택의 느낌을 중간중간에 계속 넣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나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어지게끔 하는 게 더 좋기는 하지만, 민경훈님 거를 들어보면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를 살짝 잡으면서 음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사실 수업하다 보면 학생분들한테 발성적인 내용을 티칭할 때는 이런 부분은 끊김없이 이어지게끔 더 깔끔하게 다시 수정시키는 작업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넓은 범주인 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멋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기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저런 것들을 따라하면 그냥 겉멋이 되는 거고요. 민경훈님처럼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잡혀있고 본인의 음색 그리고 본인의 감성이 이러한 창법에 어울린다면 하나의 스타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멋을 위해서 따라했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다가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해줍니다.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이러한 강약 조절도 노래를 잘해 보이게끔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대부분 보면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이러고 끝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민경훈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이런 강약 조절을 넣어주셔야 표현적으로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지친 하루살이와 고대 살아남기가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죠.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 하면서 또 어택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남기가 하면서 여기 살짝 잡으면서 밴딩. 살아남기가 이 중간중간의 어택과 여기를 잡으면서 음을 밴딩 시키는 게 사실 민경훈님의 가장 큰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민경훈님 모창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대 기억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대 기억이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두 가지들을 따라 하면 조금 더 비슷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여기서는 헌 하고 올라갈 때는 잡지 않고 그냥 슉 편하게 올라가고 언제나 하면서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편할 때는 편하고 잡을 때는 잡는 거죠. 언제나 이 느낌이 아니라 언제나 이 느낌으로요. 언제나 그리고 다시 나의 곁을 지켜주던 하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남성다운 톤이 또 나옵니다. 나의 곁을 지켜주던 톤이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편하게 냈다가 살짝 잡았다가 이런 것들을 본인의 스타일로 너무 잘 승화시킨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가수죠. 뭐 발성이 좋고 뭐 고음을 잘 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기 스타일이 뚜렷한 게 가수로서 저는 더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법들을 아무나 쓴다고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표현법과 스타일을 찾으셔야 돼요. 남의 것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따라하면은 그건 모창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일반인들이 노래할 때 가장 초보자처럼 보이는 요소 중 하나가 박자를 꼭 정박에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민경훈님 거를 잘 보세요. 지켜주던 그대라는 지켜주던 그대라는 지켜주던 그대라는 지켜주던
채워주던 그대란 노 다음 소절에 대한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숨을 한번 쉬시면서 바로 정박에 들어가려고 하면 급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으니까 반박 정도를 늦게 들어가셨어요. 그대라는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정박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이 박자에 들어가는 게 스스로 좀 급해지거나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반박을 늦게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원곡의 박자대로만이 아닌 지금 내 템포, 지금 내 호흡에 맞추는 거죠. 우리가 듣는 가수들의 모든 노래는 그 가수에 맞게 작곡되어지고 편곡되어지고 디렉팅되어지기 때문에 꼭 원곡대로만 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걸 너무 지키려다 보면은 더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를 때마다 음정이나 박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져요.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노래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발성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본인의 현재 템포에 맞게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발성 연습도 중요하고요. 근데 어차피 발성이라는 거는 한평생을 붙들고 있어도 끝나지 않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졌다면은 본인의 스타일을 살리는 훈련과 꼭 같이 병행해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예시를 민경훈 님이 본인의 곡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곡으로 너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렇게 가수분들 라이브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